고등학교 때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 영어가 되지 않고 처음 오는 학생. 만약에 영어가 좀 된다라면은 공립학교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어가 부족하고 영어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나다에서 오신 오병호 선생님 모셔보고 해외 유학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학을 마음 먹었을 때 딱 처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학을 생각하신다라면은 먼저 영어를 준비하시면서 나머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적합한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적으로 이제 합격을 이제 결정 짓는지랑 그리고 제가 가진 이 성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0학년까지의 성적은 보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11학년, 12학년 성적을 가지고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소위 세계 1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 워털루 대학, 맥마스터 대학, 웨스턴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대학이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뭘 전공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적합한 대학을 결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소위 의대를 가려면은 6과목이 필요한데 수학 과목 2개, 과학 과목 2개, 영어는 필수고요. 기타 하나 이렇게 결정됩니다. 네. 수학 과목 2개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거기는 수학도 부분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부분별로 나눠서 학점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 2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과목을 평균을 내가지고 그 대학에서 원하는 평균 점수 이상이면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에세이란 부분이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학 과목만 보더라도 한국 수학하고 캐나다 수학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선생님의 강의라던가 선생님이 평가하는 방법이 절대적입니다. 풀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요. 1주에서 20 동안 쪽지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내줍니다. 이 부분이 10점, 10점, 10점 모여가지고 나중에 100점을 환산하기 때문에 수학 점수에서 100점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학기 중에 계속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잘 해야 됩니다. 쭉 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풀이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점수를 낼 때도 주관식이면은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안 하면은 뭐 감점을 한다거나 풀이 과정이 틀리면은 감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답은 맞았는데 이게 선생님 풀이대로 안 풀었다고 이게 감점을 한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부모님도 컴플레인 할 거고 실제로 교육 시스템에서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캐나다는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학생이 선생님의 노트 테이킹을 굉장히 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그거를 바탕으로 푸는 그런 게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싶은 분들은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할까요? 사립고등학교에서 필요한 크레딧을 따게 되면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고등학교, 중학교, 뭐 초등학교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면 어떤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나요? 중학생들은 대부분이 공립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중학생들은 영어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가가지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영어도 배우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갔을 때 어떤 대학을 대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 학생, 영어가 되지 않고 처음 오는 학생. 만약에 영어가 좀 된다라면은 공립학교에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영어가 부족하고 영어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가가지고 크레딧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학을 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것도 필요한데 예. 뭐 홈스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그런 부분은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습니다. 외국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말도 잘 안 통하고 문화도 잘 공유할 수 없다라면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던가 이런 부분이 약할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안 맞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 외로움을 공부로 막 이렇게 자기가 극복하면 되겠지만은 중고등학생이 그거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얘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서 얘에 맞는 관리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그 자녀 유학을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한마디 당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나다에 유학을 보내시는 분들 또는 이거는 이민 오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한국의 문화하고 캐나다 문화는 많은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학을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라면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유학원을 선택했으면은 믿고서 맡기시는 부분이 가장 좋은 점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게 부모가 신뢰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녀분도 그 중간에서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인정하시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